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네. 네. 그러면 오늘 뉴스 3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 발언부터 한번 예. 저희가 짚어보죠. 그나저나 뭐 우리 주식 얘기부터 좀 해야 되는데 정 네. 프로가 처음 주식 산 때 지수대가 얼마였어요? 제가 아마 2018년쯤에 2018년? 18년 맞지? 17? 그러면 18년, 대충 네. 뭐 한 2019년도 코로나 직전이 2,200포인트대거든. 네네네. 그러니까 뭐 그거보다 좀 2018년 낮았을 겁니다 아마. 네, 예. 대충 그 어간이겠네. 네네. 우리가 지금 2,340포인트니까 코로나 전후로 이제 갔군요. 코로나 거의 전으로 근접하고 있는데 그 기간 중에 이분의 역할이 아주 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걱정을 했습니다. FOMC 결과를 기다리듯이 걱정한 것 중에 제롬 파월 의장이 어제 미국 국회, 미국 의회 은행위원회에 나가서 이제 발언을 했는데 몇 가지 발언 중에 가장 저 장을 실망시키는 발언이 뭐냐면 경기의 침체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분명히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인 얘기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언급한 내용들을 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향후 몇 달간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로 돌아가고 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찾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설득력 있는 증거를 찾을 때까지 뭔가 한다는 얘기죠.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이죠.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을 강력히 약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국회의원들 앞에니까 사실 이런 선언적인 얘기를 하는 건 당연한데 그러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지난 1년간 매우 놀랍도록 상승했고 이게 사실 제롬 파월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사표감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불과 1년도 안 됐잖아요. 네네. 작년 여름까지 일시적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1년간 매우 놀랍도록 상승했고 앞으로 더한 놀라움이 있을 수 있다. 점입가경이죠. 더한 놀라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죠. 신속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 같고요. 강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려면 물가를 끌어내는 것이 필수다. 당연하고요. 금리 인상의 속도는 입수하는 경제지표와 변화하는 경제 전망에 달려 있다. 경제 전망을 봐가면서 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지금 걱정이 경제 전망인데 놀랍도록 물가가 상승하는 게 지속된다고 하니까 그럼 그 와중에 어떻게 될 거냐 걱정이 나오는 거죠. 네. 75bp 올렸었잖아요. 그런데 그 직후에 다른 75bp 올릴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으로서 연준이 다음 FOMC에서도 75bp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이라는 가능성은 거의 100%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네. 이 선물 거래가 있잖아요. 기준금리, 금리를. 기준금리. 네. 그래서 7월 FOMC에서 75bp 올릴 확률이 90%가 넘는 것으로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이른바 중립금리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네. 미국 중립금리가 2.5% 안팎인데 중립금리 이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 뭐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7월 이후에도 9월, 11월, 12월 세 번 이제 FOMC가 남아 있는데 계속 공격적인 긴축을 할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매회마다 결정을 내리고 우리의 입장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고 물가 상승률을 2% 낮추는데 모든 정책 수단을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여기까지는 이제 물가를 잡겠다는 얘기를 국회의원들 앞에서 네. 굉장히 강한 어조로 한 거고 어떻게 보면 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죠. 그런데 더 주목받는 것은 경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국 경제는 매우 강력하고 강도 높은 통화 정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 올려도 미국 경제 견딜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나 경기 침체는 우리가 의도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제가 모두에 뭐라 그랬습니다. 중앙은행 총재가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준비하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네.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뭐 시장은 당연히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 침체, 물가 상승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물론 이제 뭐 제롬 파월만 그런 건 아닙니다. 레리 서머스 같은 사람들을 제외해 보면 네. 미국의 재무부 장관인 자넷 옐런도 마찬가지고 또 이 연준의 의사결정자들 대부분이 네. 제롬 파월과 같은 스탠스를 취해왔죠. 더더군다나 조금 실망스러운 거는 미국의 통화 정책이 특정 에너지 가격 혹은 식품 가격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금리를 올려도 이런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다라는 솔직한 얘기를 한 거고요. 네. 미국 경제의 연착륙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주요 월가의 IB들은 일제히 미국 경제의 침체 확률을 이제 올리고 있는데요. 시티그룹이 이날 또 올렸습니다. 침체 확률 50%로 올렸고요. 네이선 스위치 시티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소비의 둔화 가능성. 네. 이제 일자리도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고 나오고 있죠. 물가가 오르니까 소비 둔화가 당연한데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맞싸우는 상황에서 어려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오늘 새벽이죠. 제가 뭐 새벽 3시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오르고 있더라고. 근데 지수들이 이제 다 이제 빠지는 방향으로 방향선회를 종가 부근에서 이제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몇 차례 이제 이런 큰 변동성은 시장 참가자들의 지금 경기가 나쁜 건 아닌데 시장 참가자들의 제롬 파월을 비롯한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의 훼손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네네.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번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침체의 위기를 제롬 파월이 잘 극복해주길 바랍니다. 제롬 파월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증시를 위해서. 근데 지금 이렇게 발언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네. 갈지자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세계인들이 이제 입을 주시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자신 있습니다. 혹은 내가 솔직하게 근데 솔직했다가 거짓말했다가 솔직했다가 거짓말했다가 그러거든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능한지는 모르겠으나 역대 연준 의장 중에 가장 시장의 신뢰를 잃은 페드 의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제롬 파월이다. 또 그런 것들을 이 국회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거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네. 자, 관련된 이야기들은 아마 잠시 후에 또 오건영 부부장도 조금 더 아마 덧붙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 자사주 매입을 우리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좀 하고 있습니까? 주가 하락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의 의미는 이런 거거든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자기 주식에 대한 가치보다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인식하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자사주 매입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자본의 배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낫겠다. 다른 공장을 신설하는 거나 유보하는 것보다는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한 기업들이 많아졌다라는 건데 올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통틀어서 자사주 매입을 했거나 하겠다고 공시한 상장사가 어제까지 252곳입니다. 작년에 131곳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네네. 늘어났다는 거죠. 그럼 언제 많이 공시를 했냐? 주간 하락률이 마이너스 6.03으로 올해 가장 높았던 1월 24일부터 28일 이때 18곳이 했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5.97로 두 번째로 주간 하락률이 높았던 이달 13일부터 17일 18곳. 그러니까 폭락할 때에 자사주 매입 공시가 많이 나왔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코스피 종가 기준으로 2,400포인트 이하로 내려가서 연저점을 경신한 지난 20일에는 하루 동안에 9개 상장사가 우리 자사주 삽니다. 이렇게 공시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자사주 매입 공시를 하면 주가가 어떻게 되냐? 조사를 해보니까 네. 공시일 다음 날 평균 1.61%가 올랐고 일주일 뒤에는 평균 2.03%, 1개월 후에는 1.97%가 각각 상승한 걸로 나왔습니다. 다 네. 그런 건 아닙니다. 평균이. 왜냐하면 이제 평균에 이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는 게 급등한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NHN 같은 경우죠. 자사주 110만 주, 약 300억 원을 매입한다고 공시한 다음에 9.91%가 올랐거든요. 이게 대형주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평균을 올리죠. 다만 자사주를 취득한 후에 소각을 제가 일관되게 얘기해도 소각을 하지 않고 다시 팔면은
이게 주가 상승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자본시장연구원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자사주 취득 및 처분 현황을 살펴보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자기 주식 취득 예정 주식 수는 2억 8천만 주고 처분 주식이 1억 6천만 주예요. 네. 그러니까 자사주 산 거의 57%는 다시 시장에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뭐하러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재테크하는 거 아니에요? 살 때 사서 네, 비쌀 때 그런데 팔고. 더 충격적인 거는 코스닥 상장사들은 기간 중에 9,930만 주를 샀고 1억 6,900만 주를 팔았다는 겁니다. 판 게 더 많아요. 판 게 더 많다. 그래서 자사주 이 매입의 진정한 의미는 자본의 배치의 효율성인데 네. 그러려면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각을 해야 된다. 소각할 자신이 없고 물량을 다시 내놓을 가능성을 또 이게 주가 오를 때마다 내놓는 건 사실 주주의 입장에서는 저걸 뭐하러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네. 그런 거니까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건 좋은 뉴스인데 소각하지 않은 자사주 매입은 긴 의미에서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뭐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뭐 한마디를 좀 했습니까? 어제 이제 CCTV에 나왔는데요. 행사가 있었어요. 온라인으로. 브릭스 그러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신흥 경제 5개 국가 비즈니스 포럼 개막식을 했는데 기조연설을 하면서 서방의 제재, 러시아에 대한 제재죠. 부메랑이자 양날의 검이다라는 게 입증이 됐다. 그래서 세계 경제를 정치와 도구와 무기화하고 국제 금융 화폐 시스템의 주도적 지위, 이 주도적 지위 달러 패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이용해서 자의적 제재를 하는 거는 자신을 해치고 전 세계 사람 재앙을 초래한다. 굉장히 강한 논조로 미국의 달러 패권에 대해서 이 브릭스 지도자들에게 이거 잘못된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일부 국가들이 이제 디커플링, 탈동조화와 공급망 단절을 실행하려 한다. 그게 이제 일부 국가가 미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에 역행하고 남의 길을 막아서려면 최종적으로 자기의 길을 막는다. 이 시진핑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지금 당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뭐 푸틴하고도 전화도 하고 뭐 굉장히 강한 유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미국이 사실 내부적으로 바이든 정부의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지는 데다가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은 나름대로의 통제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올해 10월입니까? 11월입니까? 거기 이제 새로운 임기를 시작해야 되는 게 또 시진핑인데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위기 국면에서는 일사불란함이라는 측면에서는 중국이 탁월한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 같은 어떤 정책의 리더십들이 저렇게 우왕좌왕하고 미국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로 가면은 중국의 이런 발언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세지는데 어제 발언은 달러 패권에 대해서 적시하면서 얘기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미국이 강건해지는지에 대한 어떤 파워를 테스팅해보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점점 세계가 이렇게 블록하라고 그러나요? 뭐 이런 게 좀 더 강하게 가는 게 아닌가 우려도 좀 됩니다. 자, 그럼 뉴스 3은 이렇게 세 가지 뉴스로 좀 정리를 하고요. 우리 마켓인사이트 우리 박재영 차장님 잠시 후에 모시고 우리 시장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옵니다. 투자 위더 스타 본선 1라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종태 이사님, 김프로님, 김동환 프로님, DS자산운용 이한영 본부장님도 오셨습니다. 이전 팀원이 그대로 한 팀이 돼서 경쟁을 하게 되고 각 팀에서 딱 한 명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많이 떨리네요. 제 12년간의 투자 수익률 잘못됐을 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상품 끝이거든요.